저희 두 번째 긴급회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박수 외치면 돼. 그냥 시작할 때 한번 해보는 거죠. 저번 긴급회의 1회 반응이 어땠죠? 열화 같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먼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맞아, 너무 감동했어요. 맞아요. 힘들면 들어가서 최신식으로 정렬해서 갔어요. 이 찐친 돼보자고. 눈물 줄줄 흘려가지고 돼보자고. 오늘 돼보자고. 무슨 컨셉이에요? 저희 담롱 팀에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많죠. 저희 담롱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무슨 일이야? 책 광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와. 이 광고주 선생님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광고주 선생님 한스미디어 팀장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확장. 감사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지속 가능한 영혼의 이용이라는 책이고요. 선생님들 혹시 SF 좋아하시나요? 아 너무 좋아서. 저 진짜 기절하죠. 기절하죠. 근데 SF인데 페미니즘 SF 저 좋아하시나요? 그거밖에 안 읽는데요? 그거밖에 안 읽어요? 저 그거밖에 안 읽어요. 저거 오버가 너무 심해요. 이 책은 마쓰다 아오코라고 하는 일본의 한 페미니스트 여성 작가가 쓴 SF 소설이고요. 이 세상의 아저씨들이 여자를 보지 못하게 된다면, 정확히는 소녀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자기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가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돌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한 명의 아이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SF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꼭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광고가 들어온 이 책에 대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몇몇 영상들로부터 좀 유입이 많아졌었는데 그 유입을 통해서 좀 혐오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좀 어떤 댓글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신미서 페미당당 활동가님을 만나서 우리를 만나다라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영상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죠. 업로드 후 빠르게 조회수가 증가를 했고 저희가 확인했을 때 유튜브에 페미니즘을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아마 저희 구독자로 추정되는 분들이 긍정적인 댓글이 달렸으나 그 조회수가 5,000회가 됐을 때 놀랍게도 시청자의 82%가 남성인 이공삼공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는데 시청자의 82%가 남성인. 그리고 놀라웠던 점을 특징으로 좀 꼽아봤는데요. 먼저 저희가 애초에 영상을 만들 때 이 영상이 최악의 경우 어떤 커뮤니티의 좌표, 소위 말하는 좌표가 찍혀서 뭐 사람들이 몰려올 수는 있겠다라는 걸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열고 보니 예상과는 달리 검색 유입이 많았다는 점이 되게 놀라운 점이었는데 그 검색 키워드들이 페미니즘, 반페미, 페미 유튜버, 페미 참교육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서 이 영상을 발견해서 들어오셨던 거죠. 맞아요. 저희가 좌표 찍힐 것을 우려했는데 좌표가 아니라 서서히 이 검색 유입으로 늘어나고 좋아요의 비율이 떨어지고 앞으로만 들어가는 게 되게 이상했던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티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에 페미니즘을 검색해서 일부러 들어와서 악플을 달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검색을 하고 들어와서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댓글이 무슨 소위 말하는 격전지가 되지도 못하고 그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냥 점령당한 것처럼 맞아요. 도배가 되는 그렇게 돼서 결국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선을 넘었다고 판단해서 댓글을 달았죠. 그리고 또 어떤 댓글이 있었죠? 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시리즈는 기획하게 된 이유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HIV나 에이즈를 검색 키워드로 들어오시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HIV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혹은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HIV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1부의 경우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보름 만에 약 3,000회를 달성하면서 평소 담롱의 영상보다 훨씬 더 조회수가 잘 나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때는 2월 17일 제 평온한 퇴근길에 평소와 같이 유튜브 스튜디오를 돌아가서 이렇게 댓글을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괴한의 습격이. 괴한의 습격.
갑자기 저희 영상 댓글 원래 하루에 한두 개 달리는데 5분 간격으로 뭔가가 달리는 거예요. 괴한이 집단이었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 괴한이. 느낌이 오죠. 그래서 느낌이 세서 후다닥 구글링을 막 담롱, 에이즈 어쩌고저쩌고 다 검색을 해봤더니 라는 이제 커뮤니티에 굉장히 악의적인 방향으로 저희 영상의 일부가 편집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 커뮤니티 그 게시글에도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리고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굉장히 많은 악플이 달렸습니다. 가장 많은 댓글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퀴어 포비아인 사람이 단 게이와 어떤 게이 섹스와 에이즈에 대한 그냥 혐오 댓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HIV 감염인의 치료를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는 거에 대한 반박하는 듯한 형식의 혐오 댓글들. 갑자기 건강보험제도를 의문시하는 국가의 제도를 의문시하는. 맞아요. 왜 여기서?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또 다른 댓글 구조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없던 혐오가 생겼다는 생겼다. 맞아. 아니야, 있던 혐오야. 있던 혐오를 있던 발견한 혐오야. 거지. 내 안에 혐오를 발견한 거야. 내가 이것도 싫어하는 줄 몰랐는데 나 이것도 싫어하네? 이런 거죠. 좀 제 편집 방향이 좀 정말 혐오가 없던 사람들이 싫어할 건덕지를 줬나? 라는 아니다. 갑자기 왜 아니다. 이건 무슨 일이야? 진짜 진짜 안 돼. 무슨 큰일이야. 너무 그런 식으로 댓글이 많이 달려서 제가 사실 좀 아니다 너무 가스라이팅 당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잖아. 퀴어 퍼레이드. 왜 굳이 그건 저 밖에 보니까 나와가지고. 내가 혐오가 생겼다 내가 이런 사람들. 너희가 그렇게 사는 거 존중하는데 왜 나와서 소리 치냐 이거잖아요. 결국은 다 그냥 혐오가 작동하는 방식인 맞아. 거예요. 그걸 여기다 발산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미 열려있는 사람 보기 좋으라고만 영상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의 지점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래서 좀 이 의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었다 아니면 뭐 특별히 일단 그게 진짜 마음속에 혐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편견이나 혐오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난 편견이나 혐오가 없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길게 남겨주시는 게 이게 단순히 이 사람 마음속에 혐오가 있어서 혐오가 발현된 거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어떤 생각인지를 좀 살펴보고 좀 관심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이것도 뒤에서 들었어요. 자세히 얘기해보면 될 것 같네요.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댓글들이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뭐 신미섭이나 뭐 HRB나 뭐 그런 영상들의 댓글이 달릴 때마다 이 댓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저희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크게는 댓글창 자체를 닫아야 할까? 댓글창 자체를 닫지 말아야 할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좀 댓글창을 닫자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기획자인 제가 댓글창을 닫고 싶어 했고 닫았죠. 제가 그때 댓글창을 닫고 싶었던 것은 우선 인터뷰에 대한 인신공격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줄을 이루다 보니까 맞아요. 인터뷰를 향한 혐오를 좀 차단하고 싶은 마음이 인터뷰를 섭외한 기획자로서는 좀 있었고 두 번째는 긴급회의 1화 때 말한 것처럼 안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의제들의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여력을 있는 분이 힘을 내어서 찾아왔는데 그걸 보고 또다시 피로감을 느끼시게 될까봐 신미섭님 영상의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판단하여 댓글창을 조기에 닫았죠. 근데 반대로 좀 댓글 창을 닫지 않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내 논의에서는. 그 HIV는 안 닫기도 했잖아요. HIV 영상의 경우에는 댓글 닫지 않았는데 HIV 영상의 경우에는 혐오 댓글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연대 댓글이나 아니면 혐오 댓글에 반박을 하려는 댓글 같은 것도 있어서 그 댓글이 굉장히 소수긴 하지만 그 댓글마저 지워지는 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에 일단 댓글창을 남겨두고 정말 너무 노골적인 혐오 표현만 삭제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닫지 말자가 엄청나게 근본적인 사실 질문이란 말이야. 왜냐면 담롱이라는 이 하나의 미디어가 지향하는 가치가 그런 거잖아요. 길고 깊게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거고 논의하는 것의 장으로서의 우리 채널이 작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건데 댓글을 닫아버리는 순간에 장으로서의 역할은 아예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 댓글들이 그런 의견이라 보기에는 뭐하는 댓글들이 많긴 한데 그 HIV 댓글에는 이제 혐오 댓글도 많은데
그 가짜뉴스에 기반한 댓글도 많거든요. 뭐 세금 지원 관련된 부분들이나 또 HIV 감염 경로에 관한 댓글이나 아니면 좀 무관한 지원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을 가져와서 이거는 안 해주는데 뭐 HIV를 뭐 왜 하냐 뭐 이런 식이나 국가에서 감염병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HIV 세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방식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뭐 그런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어떤 행위를 처벌, 씌워서. 어떤 너네 벌이다 뭐 이런 느낌의 댓글밖에 없으니까 혐오 댓글이라 하기 수준 너무 수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댓글만 달리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맞아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차라리 맞아요. 받으면 받았지. 이 사람의 댓글이 논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놔두고 어떤 댓글은 수준 떨어지는 혐오 댓글이고 삭제하고 이럴 순 또 맞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제해도 되는가? 통제해야 하는가? 통제의 대상인가? 댓글 통제의 대상인가? 갑자기 컨퍼런 굉장히 미디어 비평을 그런 발제하려고 오셨어요. 근본적으로 지금 그런 나아가네? 생각을 했어요. 이때까지 말한 거를 종합해보면 사실 우리 안에 기준이 이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미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우리 안에 뭔가요? 어떤 게 있죠? 신미석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닫았고 HIV 같은 경우에는 안 닫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너무 혐오 댓글이 많아가지고 전혀 뭔가 논의라는 것이 전혀 이루어질 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HIV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저희가 지향하는 그 공론장이라는 형태가 조금 나타났어요. 뭐 반박을 한다든지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개진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닫지 않고 남겨둔 것이고 여지가 있어서. 그리고 너무 심한 인터뷰를 향한 무차별적인 그런 공격 아니면은 혐오성만 짙은 댓글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외의 댓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상의 반대 톤이라도 그런 것들을 들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유튜브 생태계가 파편화돼 있고 이것이 너무 양극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랑 너무 반대 톤이야 라고 그 여지가 보이면 삭제하는 것은 또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저희도 그 기준을 다 적용을 해서 댓글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혐오면 삭제해야 될까요? 그냥 제가 미선님 영상에서 이 영상을 댓글창을 닫기 전에 댓글을 삭제한 기준은 인터뷰에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됐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호명을 하면서 인신공격을 한다던가 뭐 너라고 부르는 대명사로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는 호명을 인신공격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페미에 대한 그냥 혐오 이런 근데 거 페미에 대한 그냥 혐오는 어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페미니즘 또는 우리가 영상의 주제 자체와 완전히 상관없는 거. 이를테면은 쟤 때리고 싶다. 이거는 정말 의제 주제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삭제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논의로 개진될 여지조차 없는 거잖아. 그것이 그럼 이거에 1순위는 영상과 완전히 무관한 것. 어. 무관하면서 그냥 뭐 욕설이나 혐오를 내포하고 있는 것. 그리고 2순위가 인터뷰를 호명하거나 저격하는 것. 인신공격인 것. 그렇다면 댓글창을 닫는다면 그것이 특정 수위를 넘어섰을 경우에 압도적일 때. 압도적이라서 뭐 반박과 재반박이 있고 뭐 아니 이 사람의 의견과 저 사람이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혐오가 압도적이고 그것뿐일 때? 논의의 장이 아니라 하나의 커뮤니티가 됐을 때 댓글창 자체가 혐오 커뮤니티가 됐을 때. 그 정도의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은 정리가 되었네요. 완벽하네요.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박수 칠까요? 박수 칠까요? 고생하셨네요. 용용용용님 감사합니다. 용용용용님 감사합니다. 돈에 받는 것 같은데. 라이브가 아닌데. 그러니까.